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사랑, 장명도실에서 제공하는 60갑자 운세 계획과 10월생 계월, 개해일과 개해시에 태어난 사주에 대하여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사주나 운세는 재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시간과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운기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알고 현실을 파악하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안내서로 활용하여 모든 분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 가시길 비는 마음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60갑자 운세를 특별하게 만든 영상으로서 사주 분석과 로또 평생번호 만들기, 이름풀이, 이름 주파수의 기초 원리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또 1등 예상번호, 행운 방향, 행운의 색깔, 행운 번호로 만들 수 있는 전화번호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합니다. 오늘은 1983년 10월 개해일 사주로 이번 주 로또 1등 예상 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특히 장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사주풀이, 신년운세, 장명, 궁합, 재물운, 부부운 등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세나 사주, 장명, 개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운, 건강운, 로또 평생번호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올 333 이메일 주소 연88@naver.com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행운번호로 이번 주 로또 1등 예상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 돼지띠, 개해일주 운세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주와 이름 주파수에서 추출한 행운번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행운번호로 전화번호와 로또 평생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주 용신과 희신으로 만든 행운번호로 전화 행운번호와 로또 평생번호에 사용됩니다. 위 사주는 신강사주입니다. 신강사주의 전화번호와 로또 평생번호를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강사주 행운번호 527338이며 전화번호 끝자리 5027, 2738, 0275 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적색, 황색, 녹색입니다. 이번에는 신강사주의 로또 평생번호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강사주는 용신과 희신을 정하여 숫자에 배속한 내용입니다. 끝번호를 이용하여 로또의 상번호를 선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로또는 평생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주로 행운번호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인체반응 성명학 강의 1강과 1강 2부, 1강 3부, 1강 4부에서 오행과 수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름 주파수로 로또 평생번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주 용신에서 추출한 번호로 로또 평생번호를 만듭니다. 한글 이름에는 주파수를 추출하여 로또 예상번호에 적용합니다. 주파수는 용신 주파수를 응용하여 새로운 번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혜림의 이름 주파수는 성씨, 신의 주파수 11, 상명자, 해의 주파수 29, 하명자, 림의 주파수가 18이며 세 개의 주파수를 모두 합한 총수 58은 목 기운입니다. 목을 생하는 기운은 수 기운이죠. 숫자로 1과 6입니다. 로또 번호는 1과 6, 두 개의 수로 사용합니다. 본인 이름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로또 번호를 즐겨보시고 이름의 횡재 능력과 재물 운기력을 알아보세요. 이번에는 신약사주의 행운번호로 전화번호와 로또 평생번호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사주의 행운번호로 전화번호와 로또 평생번호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위 사주는 지지, 해가 용신입니다. 희든 백색이며 보이지 않지만 빨간색 사화 속에 경이라는 금기운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신약사주 행운번호는 1, 6, 4, 9입니다. 전화번호 끝자리는 1649, 4961, 1469입니다. 행운색은 흑색과 백색입니다. 로또 행운번호는 신약사주와 신강사주가 달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개 조합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또는 하늘의 복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즐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름으로 로또를 즐기시려면 본명을 감정해보고 이름이 사주 용신과 체질에 맞지 않으면 체질과 사주 용신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아우나 예명으로 로또를 즐겨보세요. 새로운 운명의 자신감이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로또 구입에 좋은 날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에 따라 다르지만 참고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해설해 드립니다. 신강사주는 모, 기사, 무진, 기미, 병진, 정축날이 좋습니다. 신약사주는 임자, 개해, 임신, 개유, 신해, 경자날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달력이나 만세력을 보면 날짜의 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판단에 의한 장명과 사주 분석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명이나 이름풀이, 사주 운세, 건강운, 직업운, 로또 평생번호 운세 등등 모든 운세가 궁금하시면 다음 주소로 연락을 주세요. 카톡 아이디 월 333 이메일 주소 연88@naver.com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행운의 여신을 맞이하여 대박이 나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개해년 월요일시 끝일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에는 60갑자 중에서 12번째 순서에 배열되어 태초 이전에 암흑시대와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처음자와 끝해가 만날 수 있는 순환의 부드러운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돼지는 인간에게 고기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 재물이 들어온다 하여 신성시하는 경우도 있고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지내는 풍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인간을 지켜주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상고시대 이전에는 돼지의 지능이 좋았습니다. 하늘에서 인간을 지키는 돼지를 말살하려고 독사를 풀어놓았으나 콩팥이 크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려도 해독 능력이 강한 영리한 돼지의 지혜로 독사도 무용지물이 되었지요. 하늘의 사악한 무리들은 돼지의 지능을 뽑아낼 수 있는 용을 내려보내 돼지의 영리한 지능을 빼앗고 말았어요. 지금도 돼지는 지혜와 기억을 잃어버린 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용을 원망하면서 땅만 보고 먹을 것만 찾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금도 사주에서는 용과 돼지는 원진 관계로 서로 꺼리는 사이로 궁합을 피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앉아 집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와 지리산에는 화장실에 똥돼지가 있는데 인간을 지키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돼지띠의 성정은 수기운이며 잠도 많고 예의 바르고 진실하지만 뻔뻔하며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하려는 의도는 돼지의 특성보다는 개의 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의 일은 개가 본인을 뜻하는 아신입니다. 사주 원국 빨간색 사각형 안에 있는 일간, 개가 나, 즉 내 몸이라는 뜻이죠. 천간개에 대하여 설명드릴게요. 개는 오행으로 음수 기운입니다. 임이 양수이며 임이 바다 같은 물이라면 개수는 물줄기가 시작되는 바위 및 샘물이나 이슬방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개는 인체에서는 신장과 발에 속합니다. 몸속의 수분이나 혈액, 세포를 감싸는 양수와 같아 생명력을 성장시키고 저장시키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임수와 개수는 음과 양의 관계이며 개수는 작은 물방울로서 큰 물이 되기 위해 흘러가서 바다처럼 깊고 넓은 곳에 임수로 저장됩니다. 생명은 한 곳에서 오래 저장되면 부패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일에 태어난 사람은 느린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는 습관이 있어서 부지런합니다. 성정은 준법 정신이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좋아서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잘합니다. 지모가 뛰어나지만 참모나 보좌관 역할에 맞는 일간이라고 봅니다. 매사 조용하게 순종하고 노력하는 자세와 상대방 심리를 잘 파악하여 애교가 많아 자상한 점이 장점이지만 자칫 변덕이 많고 지조가 없이 비밀스럽게 보여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48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약한 성질이죠. 사주에 화토가 많으면 개수는 탁해집니다. 이유는 맑은 물에 흙을 뿌리면 탁해지고 물을 자주 끓이면 수량이 줄어드는 이치와 같죠. 개수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도 끝까지 개수의 맑은 기운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 사주와 같이 개일에 태어나 화토가 많은 신약한 사주는 개수의 본래 기운이 맑은 물이기 때문에 탁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인체 반응 성명학으로 장명할 때는 금기운이나 수기운 주파수로 장명하여 스스로 호명 운동을 하면서 분수에 맞는 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위사주는 개일에 태어나 금수기운이 많은 신강한 사주입니다. 조용한 성품으로 말을 적게 하면서도 진실하게 보여 참모나 비서관에 발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으로는 연구가, 수학자, 산부인과 의사, 중용문서 관리, 통계, 세무, 회계에 능통하고 무역관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일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지략가로서 지도자를 잘 보필하여 혁명적인 일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사주원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일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사주는 연월일시에서 추출한 간지에 오행을 서로 대입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개에는 흑색으로 표시되며 해 속에는 무갑인이라는 기운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무는 황색이며 해일에 태어나면 누구나 같은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이죠. 지지해는 땅 속의 기운으로서 초순에 태어나면 해 속에는 무토 성분이 숨어 있어서 조금 걸쭉한 흙탕물과 같은 기운입니다. 이런 날 태어나면 속이 답답하여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여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입니다. 사주가 신강하여도 본래 물의 성질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부패되기 쉬워 중병에 걸릴 우려가 많습니다. 고약, 중풍, 당뇨, 악성 종양 등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예방과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중순경에 태어난 경우 감, 목이 암장되어 있어 해수를 설기시키는 작용으로 화토가 많은 사주는 수량이 줄어들어 본인의 기운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으로 과다한 욕심을 부리다가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체 반응 성명학으로 장명할 때 부족한 운기력을 보완하고 과다한 기운은 중화시킬 수 있는 용신과 희신, 약신으로 이른 주파수를 정하여 아우나 예명을 장명하여 운기 치유 등으로 개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월 중순과 말경에 태어난 경우 양임수의 기운을 얻어 큰 물이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개에는 겉보기에는 음기운이지만 해 속에는 거대한 수기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에는 60갑자 마지막 60번째 순서로서 처음을 다시 이어주는 중요한 기운입니다. 중재의 지략을 겸비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운입니다. 그러나 성욕이 강하여 자식 생산력은 강하지만 자칫 성적 욕구심을 이기지 못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개수라는 음수가 해수를 만나면 12운성 제왕지로서 망망대해 물이 거칠 것이 없어 두뇌가 좋고 목표를 잘 정하고 계획을 잘 세워 일을 진행하면 성공이 보장됩니다. 외윤에 강한 성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이 깊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사주는 생활력이 강하고 온순하지만 이성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개일에 태어나면 갑은 상관, 을은 식신으로서 여성에게는 자식입니다. 남성에게는 장모와 같습니다. 본인 기운을 설기시키거나 재물을 저장하는 기운입니다. 병은 부친, 남성은 부인입니다. 정은 백부, 남성은 이성에 속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재물 기운에 속합니다. 재성이 너무 많으면 게을러집니다. 재물이 많으면 쓸데없는 망상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는 정관, 기는 편관, 남성에게는 자식이며 여성에게는 남편 이성입니다. 관직이나 책임감을 말하며 관제도 해당됩니다. 경은 정인이며 모친, 신은 편인에 해당됩니다. 인성은 학문과 인덕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의복과 이름도 인성에 배속됩니다. 계수는 비견으로 형제나 친구, 동업자이며 임수는 겁재로서 형제나 경쟁자, 재물을 분배하는 기운입니다. 여기서 육친문을 정하는 기준은 오행상생, 상극, 비화작용에 의한 분류입니다. 재성의 수극,
화는 수기운이 화기운을 억제하여 불의 기세를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불을 끄는 소방수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괴롭히는 오행을 관살이라고 합니다. 쇠는 나무를 괴롭히고 나무는 흙을, 흙은 물을, 물은 불을, 불은 쇠를 녹이고 쇠는 나무를 괴롭히는 이치와 같습니다. 관살은 신약사주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관살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소송, 체포, 감금, 납치, 보증 문제, 사고, 수술 등등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를 말합니다. 신수나 대운, 세운 날짜에 관살이 나타나면 이런 때는 장기적인 먼 여행은 피하고 금전 문제나 시비에 휘말릴 일은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관살이란 본인을 극하는 오행을 말합니다. 신약사주는 진술, 축비 중에 한 개라도 월이나 일시에 있으면 인생비관의 부부애로가 어렵고 자식덕도 없으며 여성은 자식덕이 있으면 산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개는 개가 주인공이고 해는 환경입니다. 해수를 만나면 개수는 해중 임수에 넉넉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간목까지 있으니 따뜻한 온난수가 되어 수생목이 가능하며 목생화로서 재물까지 얻는 생재까지 가능합니다. 간목상관이 재물을 만들어주는 형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항시 자기 재능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관은 여성에게는 자식이며 언어 능력을 말하고 아나운서, 대변인, 영업 능력이 뛰어납니다. 단, 말이 너무 많아 실수를 할 때도 많습니다. 외적인 껍데기로는 개수는 차가운 한 냉수이나 내적인 안으로는 따뜻한 온난수가 되니 실속이 있고 외빈내부한 사람이 됩니다. 신강사주인 경우 수기운이 왕성하여 지혜가 비상하며 활동적이고 민중생을 거느리는 영웅입니다. 고향 떠나 객지 생활이 많고 격이 좋은 사주는 고관대작이고 군인, 법관, 경찰, 교육 등에 진출하여 만인을 거느리고 계도합니다. 신약사주와 형충파 애가 많은 하격사주는 평생 불안하게 떠돌이 건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전 03시 반에서 5시 반,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3시 반 사이에 태어난 사주는 상격으로 보고 있지만 신약사주와 신강사주는 차이가 극명하여 사주 전체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의 일생의 사주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신강사주, 신약사주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의에 태어난 남성의 특성과 직업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남성 운세, 재치가 있고 두뇌가 총명하여 대업을 달성하니 영웅이 아니면 천직의 극과 극이라. 두령으로 있다가 급전직할 때를 잃게 되어도 천직을 부끄럼 없이 수행하는 무서운 인물입니다. 격이 좋고 신강한 사주라면 법관, 경찰, 군인, 정치가 교육에서 대성하고 격이 낮은 신약사주는 건달, 수산업, 음식물, 배, 선원, 도둑 등에 고생하고 분주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습니다. 불안한 생활 속에 재물에 대한 집착력은 강하나 실패가 많고 처에 의지하여 살게 되고 신약한 하격자는 처덕이 없고 부인을 괴롭히면서 살다가 결국 이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의에 태어난 여성의 특성과 직업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여성 운세, 총명하고 생활력도 강하나 쓸데없는 정이 많은 것이 병이고 남의 것이 좋게 보이고 갖고 싶어 손버릇이 항시 불안합니다. 본인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무호 김희씨의 경우 남편 덕도 있고 일생이 길하지만 신약자나 신살이 많은 자는 남편 덕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정을 즐기면서 식당, 찻집, 다방, 술집 등 물과 인연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자식은 여럿을 두게 되며 남편 덕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판단에 의한 사주 분석과 종합적인 운세와 장명이나 이름풀이, 사주 운세, 건강운, 직업운이 궁금하시면 카톡 아이디 월 333 이메일 주소 연88@naver.com 연락 주시면 먼저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개의 운세 제1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제2부는 건강, 성격, 직업, 부부, 애정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편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